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파바이 시간입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황 대표님 옷이 아주 아니 그래서 아주 캐주얼하고 좋습니다. 빨간색. 늘 보면은 단정한 양복 입다가 네. 오늘 마침 주말에 첫눈도 오고 창밖에 눈이 내리네. 눈이 허옇게 내렸네요. 네. 근데 오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첫눈을 맞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습니까? 첫눈 맞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어디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지사 지금 저희도 좀 전에 우리 자료 준비해서 보니까 예. 검찰 성남지청에 네. 지금 출두하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재명 회칼에 칼 나를 잡았다. 이 방송 용어로는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만은 흔히 사시미 칼이라고 하죠. 그 보면 조폭들이 쓰는 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시미 칼, 그 칼날을 잡은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김영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정말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면 안희정 잡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잡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아주 나는 안 날림을 당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어제 표명했죠. 이재명 측에서 자신 아내, 자기 네. 아내 김혜경 씨,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네, 서울 경기 성남경찰서죠. 네네, 성남경찰서장, 그다음에 네. 그 상급 기관이죠. 경기 남부청장. 예, 경기도는 저 남부 북부로 두 개 네. 쪼개져 있습니다. 그 뇌물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이게 피의자로 경찰에 끌려갔던 사람 측에서 네, 자기를 수사했던 책임자들을 직권남용도 아니고 뇌물로, 그러니까 너 이런 나쁜 짓 한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네. 너 죽어봐라라고 그 지금 역공을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본인한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가 네. 이재명 지사 측의 백모 변호사예요. 근데 네, 네. 그 양반이 예전에 한바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한바비리와 관련된 그러그러 저러저러한 뇌물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마 경찰에서 펄쩍돼요. 아니 경찰은 이 김혜경 씨 관련과 관계없이 그 뇌물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두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이니까 두 사람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부인을 수사했다가 지금 날벼락을 맞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계속 보면은 이 경찰의 수사를 놓고 B급 수사를 B급 정치를 한다. 쉽게 해서 B급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건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찰이 과연 이렇게 부도덕한 경찰이 이렇게 부도덕한 경찰 수사 책임자들이 우리 문제를 갖다 수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본질과 어긋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야말로 외곽을 때리는 어떻게 보면 수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는 야 이거는 흔한 얘기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것 아니냐 적반하장 아니냐라고 아주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아니 격앙됐기도 하겠지만은 네. 그 뇌물 혐의로 네. 뇌물 수수 혐의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금 공직 생활이 끝날 지금 위기에 직면한 감옥 가야죠. 사실이라면 감옥 가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피의자라는 건 어디 수사기관에 갔다 오면 위축이 되는 것인데 네. 수사 결과 발표하자마자 B급 정치라고 매도해버리고 되치고 이제는 다시 그 수사 책임자들을 그 수사와 관련된 것도 아닌 비리 혐의로 지금 딱 한마디로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이런 거 봐야 보고 할까요? 저는 이것이 참 보면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흔한 얘기 본인 말씀대로 보면은 상당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법률적 지식이 뛰어난 상태 플러스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간단치 않은 사람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 건이 그야말로 어떤 코드에 어떤 그 모종의 음모가 있다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 신부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권력 쟁취의 그 흐름 속에서 경찰이 그 흔한 얘기로 사냥개 노릇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경찰 책임자 남부 경찰청장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입니다. 경무관이죠. 경무는 아닙니다. 더 위입니다. 치안감. 치안감입니까? 그렇죠. 네. 저 경기도 인구가 뭐 1,000만 명을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치안 정감인가요? 저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치안감 아니면 치안 정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경무관이다 이거죠. 그 별 둘 아닌 별 셋이에요. 네. 그걸 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나 건드리면 더 이상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 수사 결과 나왔을 때 네. 그 말씀드렸죠. 경찰이 처삼촌 벌초 하듯이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성건성했다. 건성건성 하니까 역습을 당하는 거죠. 역습당하는 거죠. 사실은 네. 보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복잡한 지금 근래 보기 드물었던 아니 싸움판이죠 지금.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역대 보면은요. 그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 보복성,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소리를 낸 적이 한 서너 번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이른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한 서너 명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이재명 지사 물론 이재명 지사는 우리 백 변호사하고 관계 없는 거야라고 일단 손살에 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고지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측근이다 아니다 그런 건 예, 뭐 그래 사소한 일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경찰 고위 간부, 최고위 간부들을 갖다가 걸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 레드라인을 넘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죽기 살기로 싸워보겠다 하는 불태전의 의지를 갖다가 행동으로 보인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대표께서 이재명 지사가 사시미 칼에 칼날을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목을 제목이요. 예. 네. 이런 거 있죠. 뭐 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보면 딱 그 이제 뭐 해결사, 뭐 조폭, 그래갖고 칼을 쫙 뽑아서 이 휘칼, 이 날길이 한 40cm 휘칼로 탁 찌릅니다.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탁 찔러봐요. 이 손목을 잡으려고 손목을 잡거나 아니면 이러는데 그렇겠죠. 가장 무서운 게 휘칼을 딱 찔렀을 때 칼날을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딱 부릅뜨고 지켜봐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기급을 하겠습니까? 안 기가? 야, 그 사실 그 칼날을 잡는다는 건 이미 잡는 순간 손이 다 베어서 피가 줄줄 나겠죠. 줄줄 나도 어. 딱 잡고 이거는 상대방 기가 질려서 빼지도 박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칼자루 잡은 놈 마음대로 하른다는데 지금 이 싸움에서는 경찰이 칼자루를 잡고 이제 피의자에게 휘둘렀는데 그 피의자가 칼날을 잡은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칼자루 잡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칼자루를 잡고 권력 칼을 막 휘두를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헙 하고 칼날을 잡거나 칼날을 딱 손으로 쥐는 순간 칼날을 잡는 순간 그때부터 싸움의 주도권은 칼날 잡은 놈이 이깁니다. 그 기싸움이겠군요. 기싸움이죠. 싸움은 기싸움인데 그 다음부터는 칼자루 준 사람은 오금이 저려서 생똥을 싸게 돼요. 근데 칼자루 잡은 사람 너 지금 뇌물 받아먹은까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칼날을 잡은 데다가 네. 너 내가 저 뇌물죄로 너 고소고발할 테니 너 한번 더 당해봐라고 하면 너 주고 봐라.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너 주고 봐라. 그리고 너뿐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너 왜 윗선도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갑자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생각납니다. 장세동 씨가 또 나 가만 안 있겠다고 언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참 기억력도 좋으세요. 아이 우리 김영광 평론가 우리 89년에 88년 89년에 국회 13대 국회에서 50 청문회 열었죠. 통칭 50 청문회 있을 때 사실상 노태우 정부에서 그야말로 전두환 정부 갖다가 죽어보라고 내던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뭐 당시 평민당, 통일민주당 뭐 노무현, 이인재, 김동주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한 뭐 그 청문회였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막 하니까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오공 권력의 핵심이 있었으니까 그거 오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국회의원 너희들을 포함해서 아니 여야 다 이게 일단 말은 야당 국회의원 당시 이제 김동주 의원입니다만은 김동주 의원의 질문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지켜본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노태우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칼날은 지금 이재명이 지금 남부 경찰청장의 칼날을 잡았습니다만은 눈은 그 더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있었어요. 비슷한 얘기들이. 오늘 뭐 눈 도는데 얘기 조금 할까요? 하십시오. 뭐 제가 모셨던 어른입니다만 분입니다만은 박철원 전 장관이 YS 정권 들었으면서 YS 정권이 그야말로 정치보복 1호 정덕진 정덕일 형제의 빠찡코 비리로 얽혀 들어갔죠. 어쨌든 뭐 하면서 이제 이런 표적 수사를 합니다. 기획 수사를 합니다. 그때 박철원 의원이 한 이야기가 새벽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닭의 목은 왜 비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야당 총재 시절에 한 말이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했던 이야기고. 야, 그 말씀하시니까 그 박철원 전 장관이 그때 했던 유명한 얘기 하나 더 있죠. 이 사건은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다.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다. 그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박철원 전 장관도 뭐 50과 뭐 60의 뭐 황태자를 하면서 가졌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비리, 정치자금 주고했던 거 까겠다는 걸로 위협은 했지만 결국 못했죠. 못하고 결국 보면 이제 2000년에 이제 정계 은퇴하고 2005년이 되어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이라는 이제 회고록을 내면서 당시 뭐 김영삼 야당 총재에게 본인이 직접 주었던 돈의 수표 번호와 뭐 이런 사본까지 다 공개를 하고 그 외에도 그 암시하기를 더 많은 돈이 건너갔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천억을 주었다.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당으로 준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분들도 지금 참 검찰 수사에 직면해서 이걸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참 복잡한. 세 명이라는데 그럼 또 나머지 한 명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김평론가가 월간조선 편집장 하실 그 무렵일 겁니다. 2003년에 저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노무현 정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북 송금 특검 문제를 갖다가 노무현 정부가 그야말로 거부권 행사를 하나 통과시킴으로써 대북 송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박지원 의원이 이런 검찰에 끌려갑니다. 그때는 박지원 의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조주훈 시인의 낙화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박지원 의원의 모습과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바람이 불어 나는 떨어져서 검찰에 끌려가지만 예. 나는 너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나를 이렇게 바람 분다고 떨어지도록 만들었느냐라는 항변을 담은 거겠죠. 항변을 담은 새로운 것이죠. 정권, 서슬이 포를 떼죠. 서슬픈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 네. 야 바람 불어 떨어뜨리면 간다. 그러나 나는 너가 대통령 될 때까지 연청을 동원해서 뒤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실제 보면 이제 2016년 대선이 되어서 당시 이제 박지원 대표였죠. 박지원 대표가 이제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본인이 2002년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던 과정을 다 공개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 2003년에 공개했으면 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못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부 경찰청장의 칼날을 쥐면서 실제 눈은 더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재밌네요, 예. 진짜. 근데 지금 경찰로서는 네. 뭐 수사권 독립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3건의 형사 피의를 받고 있는 뭐 네. 김부선 씨 사건, 네. 그리고 뭐 댓글 사건, 그리고 하나는 뭐 신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얽혀 있는 피의자로부터 지금 멱살잡이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경찰 조직 전체에 명예가 걸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명예뿐이겠습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경찰이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경찰 입장에서 뭐 목숨을 걸다시피 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검찰도 빙그레 좀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 수사가 그야말로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너무 건성건성 듬성듬성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멱살 잡혀서 되치기 당하고 멱살 끄댕이 잡히고 그야말로 머리 끄댕이 싸먹은 난장판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건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 예. 이 경찰이 이재명 씨를 경기지사하기는 하지만 네. 또 이 사람은 뭐 트위터에 팔로워가 뭐 50만 명이 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어설픈 포위망을 치고 어설픈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왜 그랬는지는 뭐 지난번에 예. 뭐 정치 권력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B급 정치하고 욕먹고 네. 이제는 멱살잡이 해가지고 지금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네. 이재명 씨는 경찰서장과 경기 남부경찰청장을 둘을 네. 고소해놓고 예. 또 뭐 그 두 분들이야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자기네도 지금 감옥 가야 될 감옥 판이니까 가요. 무고죄로 이재명 씨하고 이재명 척을 책이죠. 걸어놓은 거니까 이제 예. 진흙탕 개싸움을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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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사자성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른바 진흙탕 개싸움 이전투구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전 그래요. 과연 오늘 저 이재명 지사 이제 검찰 가지 않았어요? 네. 저도 예전에 보면 물론 뭐 저 예전에 이제 국회 보좌관 때입니다만은 선거법 야당 때는 선거법 관계로 경찰에도 가보고 검찰에도 가봅니다. 근데 경찰과 검찰이 모르겠어요. 뭐 한 20년 전 얘기니까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보면 경찰 수사는 직선이에요. 너 죄 있지? 검찰 수사는 포위입니다. 포위. 그래서 계속 한 5시간 하는데 전혀 이 건과 관계없는 이야기 툭툭툭 던져놓는데 마지막 가서 한 5시간, 6시간, 7시간쯤 가면은 딱! 그 이제 검찰 수사관이 합니다. 계장이라고요. 딱 치면서 이거 아닌가요? 물었을 때 보면 앞서 서너 시간 동안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툭툭툭툭 던져놨던 것들이 다 이미 진실을 구축해놨던 거예요. 검찰 수사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검찰 수사 같은 게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네. 뭐 설명 안 드리겠지만 뭐 수백억 단위의 정치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건들을 네. 이제 핵심 책임자를 이제 추궁할 때 네, 네. 뭐 다 뒤지지 않습니까? 다 뒤지고 나서 네. 뭐 인정 안 하고 뭐 하고 부인하고 할 때 검찰이 밀었죠. 그 사건 당시에 네. 그 김순자라는 이 여인과 굉장히 친하신 모양이네요. 네. 10억이라는 돈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그 의원이 무너진 거죠. 사모님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이제 뭐 사모님이 뭐 이런 일까지 뭐 아시는 거 뭐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그때 딱 두 손을 들고서 네. 검사님 어디까지 제가 진술하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검찰이 다 진술 받아내고서 한마디 더 했죠. 저 의원님 이 정도는 좀 저희가 좀 약한 것 같고 예. 의원직 사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 이제 털고 만세 부르고 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재명 지사의 검찰 출두를 예의주시해서 보는 게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아까도 우리 저 김영광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100만에 가까운 팬덤 자기 팬을 그렇죠. 끌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또 다른 권력이죠, 그건 또. 또 다른 권력이에요. 근데 그런 살아있는 권력 어떻게 보면 서열 1, 2, 3위에 들어간 차기 대권주자 미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경찰 단위에서 수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어디서 합니까? 뭐 중수부나 대검 중수부 지금 폐지됐습니다만 그렇죠. 중수부나 뭐 아니면 특수부에서 해요. 특수부에서 했겠죠. 우리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특수부 검사 특수부에 이제 대검 단위가 중수부지요. 그렇죠. 특수부 검사는 칼을 일단 뽑죠. 뽑아서 전혀 뭐 별건 수준에 다 안 나오면 하다 안 되면 자기 허벅지라도 찔러납니다. 제가 이게 뭐 저 회칼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 그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이게 주먹 쓰시는 분한테 지금 은퇴했지만은 기자 때 들으신 거죠? 네, 예. 뭐 근데 직접 몸으로 뛰신 건 아니고. 저는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분이 이제 뭐 직업이 평생 뭐 예. 캬바레 영업상무 그다음에 룸사롱 영업상무 하시고 해결사죠 한마디로. 해결사죠. 해결사. 해결사인데 네.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 작업 수칙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대부분 게 뭐 캬바레 밤에 등치 큰 사람들이 술 먹고 뭐 술값 안 낸다고 싸우고 뭐 웨이터 괴롭히고 뭐 아가씨들 괴롭히고 하고 네. 연락 오면 자기 업소면 알고도 이제 연락이 오면 간답니다. 출장 가는군요. 출장도 이제 나가는 거죠. 네. 선수신데 네. 그분 얘기를 자기 작업 수칙이 딱 하나 있다. 예. 그 뭐냐 그랬더니 예. 한 방에 끝낸다. 저 옛날 김두한만의 입봉이군요. 입봉이죠. 한 방에 끝낸다. 네. 뭐 가면서 딱 가서 이제 백구도 신고 양복 입고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문제 있는 사람 아이 선생님 잠깐 가시죠. 그래서 한 방에 딱 쓰러뜨린답니다. 예. 한 방에 쓰러뜨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예. 이 머리가 이 땅에 쓰러지면 이 머리를 백구드로 딱 밟으면은 네. 100이면 100 맞아서 쓰러져서 정신도 없는데 두개골이 약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다리를 밟으면 뭐 부서지니까. 부서질 수 있죠. 그 100이면 100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갚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거 나온답니다. 이분 얘기가 예. 이 현장 출동을 했는데 이건 멱살잡이하고 서로 멱살잡이하고 주먹이 오고 가고 그러면 이거는 선수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선수는 현장에 출동하면 예. 이 백구두하고 양복에 먼지 묻으면 이건 망한 거다. 근데 그거- 지금 경찰이 아이고 흥분하지 경찰이 마시고. 피의자하고 저 멱살잡이하고 지금 진흙탕에 넘어져가지고 뒹굴고 있는 거는 완전 작업 실패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작업이라니 그 신성한 수사를 작업이라니. 수사 이제 신성한 수사인데 아마 이재명 네. 지사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사주받고 작업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내일 뭐 새벽쯤에 나오나 이제? 글쎄 근데 원래 그 밤샘 조사는 그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물론 뭐 동의는 받겠습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겠죠. 근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오늘 하루에 끝내지 검찰은 일부러 시간 끕니다. 네. 쭉 그래서 밤샘 조사를 유도해 나가는데 일단 난 못하겠어라고 나와서 한번 더 축두를 할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 내일 나올지 뭐 오늘 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응을 보면 네. 검찰의 수사 솜씨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네요. 또 검찰의 수사 솜씨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보면 뒤죽박죽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 비슷한 풍기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들어가는 거는 또 뭐 별 다른 건이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성남시장으로의 권한을 남용해서 네. 했다는 그 건인데 한번 검찰 수사 솜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눈 내린 11월의 토요일 이재명 그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청사에 들어간 이재명 그야말로 획칼의 칼날을 잡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